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은 내란 재판의 실상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가족 오락관이냐, 동네 잔치 사회를 보느냐라며 희화화되었고, 한상진 재판부에서는 김영현 변호인단의 깽판을 저지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는데, 일단 조문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왜 재판관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 정도도 못 해줍니까? 제가 높은 확률로 지금 조은석은 사무실에 놀고 있을 겁니다. 나오라고 하십시오. 지위도 애매한 파견검사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조은석 시다바리 하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놓은 게 지금 아니에요. 저 변호인 이름이 뭔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검사들이나 특검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시면 제지 좀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재판을 맡고 있는 이진관 판사는 김영현의 증인 신청을 앞두고 모든 상황을 예견한 듯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법정 질서 위반 행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맞춰서 재판부에서 준비를 해서 이 사건이 중요 사건이고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법정 질서 위반 행위가 있으면 그게 맞춰서 저희가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소란 행위 등이 있을 때는 관련 법규상 최장 20일 동안 감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반 행위가 있으면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법에 맞춰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그대로 적중합니다. 방청석에서 김영현 변호인들이 도발하자 이진관 판사는 단호히 처리합니다.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옆에 계신 분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법정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방청권이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자, 감시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계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중계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들은 감치 재판에서 15일 감치를 명령받습니다. 빵 터지게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윤석열은 다시 출석하겠다고 공지를 하는데 그 타이밍이 딱 김영현 변호인들에게 감치 재판을 위한 구속명령을 내린 직후였습니다. 출석한 윤석열은 처음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다 나중에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대는데 특히 추경호와 나경원에 대해 이렇게 발언합니다. 해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해제 결의, 국회의 비상규 해제 결의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해제 결의는 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장관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추경호와 통화를 할 때 추경호하고 무슨 해제 얘기를 특별히 한 거 기억은 없는데요. 기억이 없습니까? 네네, 해제 관련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추경호 의원 말고 다른 의원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비상계엄 후에. 제가 그때 뭐 하여튼 야당과의 이런 어떻게 보면 뭐 협의와 이런 대결 이런 거에 고생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추경호와 나경원이었는데, 나경원 의원한테도 전화가 왔는지 제가 했는지 통화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나경원도 뭐 하여튼 고생하는데 이런 거를 미리 하여튼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통화 시점이 사실은 비상계엄 후에 네네.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 전화를 해서 고생이 방에서 이제 다들 가고 네. 제가 방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그때는 뭐 이렇게 방에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정신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증인이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보면 급박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상황 안에 전화해가지고 고생이 많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때 뭐 특별히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자, 12.3 당일 윤석열은 추경호와 23시 22분, 나경원과 23시 26분,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23시 30분에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방 안에 혼자 있어 할 일이 없었다? 민주당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어 계엄을 일으켰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고, 그래서 추경호와 나경원이 민주당과 가장 잘 싸운 의원이라서 전화했다면 아기가 맞는 것이지요. 민주당을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자, 이러니 판사만 제대로 됐다면 이 내란 세력들은 찍소리도 못했겠지요. 이러니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진관 판사가 살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변호사는 감치된 변호인들에 대해 변협의 징계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하상과 권우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의뢰서 제출 2025년 11월 19일 19시 33분 국민신문고 제출. 법정은 광대의 무대가 아니다. 2025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법정에서 벌어진 추태는 한국 사법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변호사 이하상과 권우현 두 법률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는 감치 15일, 실로 전례 없는 결정이다. 이 사태의 본질은 우발적인 법정 소란 따위가 아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가 법의 권위를 스스로 조롱하고 신성한 사법 절차를 정치 선전의 도구로 악용하려 한 지능적 사법 방해다. 재판장의 정당한 퇴정 명령에 직권남용이라 맞서고 감치 결정에 처벌해줘서 감사하다며 비아냥거린 그들의 태도는 명백하다. 그들은 재판부를 설득하려 한 것이 아니다. 법정 밖의 특정 지지 세력을 향해 우리는 탄압받는 투사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삼류 연극을 펼친 것이다. 법률가는 사회의 갈등을 법리라는 이성적 언어로 치유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핵심 증인인 전 국방부 장관을 앞세워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 가며 상처를 덧냈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 분야라는 그들의 고함은 역설적이게도 국민이 그들에게 되물어야 할 질문이 되었다. 이게 대한민국의 변호사인가? 법을 쏘아야 할 자들이 법을 무기 삼아 법정을 정치투쟁의 해방구로 전락시킨 행위는 변호사법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넘어선 법치주의 근간에 대한 테러다. 이제 공은 대한변호사협회로 넘어갔다. 저의 징계 의뢰는 단순한 의뢰서가 아니다. 무너진 법정의 존엄을 다시 세워달라는 법조계의 절박한 비명이다. 변협은 정치적 성향에 좌거우면하지 말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 법을 악용하여 정치를 하려는 기술자들에게 법정이 결코 호락호락한 무대가 아님을 증명해야 할 때다. 법의 권위가 무너지면 야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사법부는 쇼를 위한 무대도 웅변학원도 아니다. 진실을 다투는 최후의 보루다. 그 선을 넘은 자들에게 제 아무리 변호사라도 관용은 사치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이번 유쾌상쾌 통쾌한 이진관 판사의 조치가 내란 개판을 내란 재판으로 되돌려 놓는 서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